널 좋아해. 나랑 사귀어줘. 고등학교 졸업식 날 나는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고백했다. 그녀의 이름은 하야시 미도리. 우리 학교 최고의 미소녀라고 불리는 여자애다. 그런 그녀와 오타쿠인 나 어울리지 않다는 건 안다. 하지만 나는 이 마음을 졸업하기 전에 꼭 전하고 싶었다. 대답해줄 수 있어?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안다. 오타쿠에게 친절한 인싸 여자애는 현실에도 있지만 이성적인 감정이랑은 또 다른 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의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소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내가 바보였다. 너 거울 안 보고 살아? 너 같은 아싸 오타쿠가 나한테 고백하다니 솔직히 극혐인데. 어? 고등학생 시기나 되어서 애니, 게임, 만화, 라노벨 얘기만 하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그런 것도 이젠 작작 좀 해. 보나마나 패션 잡지 같은 건 본 적도 없지? 적어도 최소한의 외모는 갖추고 난 다음에 고백하란 말이야. 이 말을 들었던 그때 내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사실은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어. 옆자리에 앉았는데 괜히 분위기 흐리고 싶지 않아서 적당히 맞장구 쳐준 게 다라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을 때도? 당연하지. 애초에 여자랑 데이트하는데 누가 애니메이션을 보자고 하냐? 솔직히 진짜 정 떨어졌다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준 것도, 대화 주제를 맞춰줬던 것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다 연기였구나. 그래, 너 같은 오타쿠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세상에 어딨어. 이젠 제발 2차원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살아. 앞으로는 그럴게. 그 순간 내가 생각해도 놀라우리만치 싸늘한 목소리가 나왔다. 그녀를 좋아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식으면서 그랬던 거겠지. 시간을 뺏어서 미안해. 이젠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을 테니까 용서해줘. 그럼 잘 가, 하야시. 애써 웃음을 억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를 속인 게 그렇게 재밌는 걸까? 내가 저런 애를 좋아했을 줄이야. 그렇게 내 사랑은 끝이 났다. 나의 호의를 짓밟고 속이고 비웃었던 그녀를 본 나는 이 일을 계기로 연애라는 것이 무가치하게 느껴졌다. 대학에 간 이후로도 미팅이나 소개팅 등을 철저하게 거절했고 오로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딱 10건, 10건만 더 하면 나는 자유야. 미안하지만 추가할게. 300건만 더 부탁해, 쿠누기 작가님. 웃기지 마! 난 이미 500건 넘게 사인만 하느라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올 것 같단 말이야, 이 자식아! 이제 좀 쉬게 해달라고! 알았어. 최근에 네가 열심히 일한 건 사실이니까 다음 주 마감 기한은 3일 연장해줄게. 그 결과 나는 꿈을 이루었다. 소비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나는 현재 프로 작가로 활동하면서 연재하는 작품들을 줄줄이 미디어 믹스화하고 있다. 기쁜 일이긴 하지만 너무 바빠서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다. 누가 나 좀 쉬게 해줬으면. 고작 3일 가지고 어떻게 충분히 쉬라는 거야? 적어도 3주 정도는 쉬게 해줘. 그게 가능하겠냐? 드라마화를 앞둔 이 시점에?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참아. 젠장. 그럼 적어도 힐링될 만한 뭔가를 줘. 어? 내 덕분에 편집부 컴퓨터도 싹 다 새 걸로 바꿨다며. 그럼 이 정도는 바랄 수 있는 거잖아. 뭐 그 정도야 가능하지. 알았어. 이 작업이 끝나면 편집부 돈으로 호화로운 곳에 데려가 줄게. 진짜? 어디로 데려갈 건데? 풍속점이랑 롬살롱 중에 어디가 더 좋냐? 둘 다 싫어. 왜? 그런 데가 얼마나 좋은데? 미인들한테 실컷 떠받들리고 야한 짓도 할 수 있다고? 그런 것도 다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 거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런 짓을 하고 싶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넌 굳이 그렇게 돈까지 뿌리면서 여자들한테 관심 받고 싶냐? 참 서글프게 사는 놈이네. 시끄러! 그게 뭐 어때서? 난 너랑 다르게 인기가 없단 말이야. 한순간의 꿈을 위해서라면 그까지 돈 좀 뿌릴 수도 있는 거지. 그래. 네가 좋으면 된 거지. 이 자식, 인기 많다고 나 무시하냐? 너 이 기작가만 아니었어도 잡는 사이에 신장 한쪽을 빼갔을 텐데.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신장을 빼간다고? 누가 편집부 아니랄까봐. 뭐 어쨌든 나는 그런 데 안 갈래. 그냥 비싼 밥이나 한 끼 사줘. 알았어. 이 자식을 룸살롱에 데려가서 인기 좀 끌어보려고 했더니만
저기 아까부터 궁금했던 건데 어차피 날 데려가봤자 별 인기도 못 끌 텐데 왜 그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 이름이 얼마나 유명한데 데려가기만 하면 당연히 인기를 끌겠지. 유명하다고 해봤자 출판업계에서나 유명한 거잖아. 그럴 리가 있냐? 네가 데뷔한 이래로 몇 작품이 미디어 믹스화됐는데 이번에 드라마되는 작품이 나오면 일반 팬층들도 확 늘어날걸? 여성 팬들이 우르르르 쏟아질 거라고. 그래? 반응이 영 떨떠름하네. 보통은 좀 더 좋아하지 않냐? 여성 팬들이 늘어나는 거라니까? 여성 팬? 관심 없어. 난 여자 싫어해.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한다. 친근한 미소 뒤에 뭘 숨기고 있을지 알 수가 없다. 더 이상 그때와 같은 경험은 하고 싶지 않다. 여자를 싫어한다 이거지? 그런 거 치고 야한 자켓 피규어는 잔뜩 사모으던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차원 역해는 배신을 안 하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다. 암튼 난 풍속점이고 룸살롱이고 절대 안 가. 갈 거면 회사 돈 쓰지 말고 네 돈으로 가. 알았어. 그럼 적어도 네 명함은 써도 돼? 네 담당자라는 걸 어필해서 주목받고 싶어. 되겠냐? 정 써야겠다면 전화번호를 비롯한 연락처는 다 지우고 써. 내가 쓴 작품들은 모두 미디어 믹스화되었다. 만화, 애니, 게임, 드라마 등 내 작품은 폭넓은 업계에서 받아들여졌다. 연애라는 하찮은 것에서 해탈하여 한결같이 노력을 거듭한 결과다. 쉬는 날은 거의 없지만 나는 지금의 내 입지에 굉장히 만족한다. 앞으로도 이러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끔, 많은 팬들을 즐겁게 할 수 있게끔 쓸데없는 것들에 한눈 팔지 말고 계속 노력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때 어떠한 일이 새로 들어왔다. 실사 영화라고? 그래, 얼마 전에 드라마화된 걸 계기로 다른 작품도 영화화하자는 얘기가 나왔거든. 그래? 다만 실사라. 왜 그래? 뭐가 걱정돼? 그게 내 작품은 기본적으로 액션물이거나 개그물이잖아. 애니메이션이면 모를까 실사화를 하는 건 다소 위험한 것 같은데. 엄청난 인기작도 실사화되는 순간 대폭망하는 경우를 하도 많이 봐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지마, 구체적으로 말하지마. 너도 이 업계에서 일하는 주제에 관계자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싶어서 그래? 아니 그치만 라든가 같은 건 개망했잖아. 원작 팬들이 분노해서 난리가 났었던 거 기억 안 나? 원작자도 극대노했었고 실사화는 좀 오바야. 그 중에는 대박친 것도 있잖아. 그거야 제작진이 원작을 엄청 사랑하고 배우들이 원작을 완벽하게 재현했기 때문이지. 2차원을 3차원의 현실로 만드는 차원의 문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라고. 그건 솔직히 예외로 쳐야지. 그럼 얼마 전에 네 작품이 드라마화된 건 뭐였는데? 뭐? 그거 성공했어? 난 또 폭삭 망했을 줄 알았는데. 너 원작자잖아. 네 작품의 결과물 정도는 확인하란 말이야. 와, 성공했구나. 난 드라마 같은 건 전혀 안 봐서 몰랐어. 네가 회의할 때 하도 졸라서 그냥 하자고 한 거라. 보나마나 작품성도 망하고 돈도 다 내다 버릴 줄 알았지. 원작 홍보나 했으면 됐다 하고 없었던 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니 다행이네. 고마워. 흑역사라고 생각했던 거냐고. 어쩐지 SNS에서 언급 한 번 안 하더라니. 뭐 어쨌든 실사화에 적합하지 않은 장르라고 해서 무조건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건 이제 알았지. 제작진의 열정이 있으면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 뭐 그건 부정하지 않을게. 근데 이번 실사화 제작진들은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지. 감독부터 시작해서 배우, 말단 스태프들까지 전부 원작을 꿰뚫고 있어. 안 그래도 네가 깐깐하게 굴 것 같아서 필기 시험도 봤는데 평균 점수는 95점이야? 뭐? 영화하기만 하면은 돈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쉬운 문제만 낸 거 아니야? 걱정 마. 몇 권 몇 페이지에 무슨 대사가 있었는지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쓰라는 수준의 문제였으니까. 담당자인 나도 시험 삼아 풀어봤지만 10점도 못 받았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풀고 95점을 받았나 몰라. 그 스태프들 전부 정신 나간 그 광신자들이라니까. 야, 그렇게 말하면 스태프분들께 실례잖아. 미안. 근데 어쨌든 그만큼 정신 나가 열정이 넘치는 스태프들이 모인 거라면 문제 없지 않겠어? 실사화 해도 되지? 그래, 좋아. 그만큼 내 작품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만드는 거라면 나도 불만 없어. 진행해. 알았어. 좋아. 이렇게 내 경력이 한층 더 풍부해지는구나. 풍속점이랑 룸살롱 갈 때 인기가 더 많아지겠어. 내 연락처 지우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이상한 문자 오면 회사에 연락해서 담당자 바꿔달라고 할 거야. 알았어. 좋아, 가보자고. 여러 가지 의미로. 그딴 말 좀 하지 마. 그렇게 내 작품은 새로운 미디어 믹스화가 결정되었다. 그리고 계절이 흘러 겨울. 벌써 2월이네. 영화 개봉이 언제랬지? 4월. 관계자 한정 시사회는 3월 말. 한 달밖에 안 남았네. 시간 참 빠르다. 그러게 말이야. 좋아. 원고도 문제 없어. 이번에도 재밌네. 고마워. 그럼 원고도 제출했겠다. 난 이만 가볼게. 잠깐만. 코너키, 너 지금 배 안 고파? 고프긴 한데 왜? 라면이라도 사주게? 째째하게 라면이 뭐냐? 비싼 고기 사줄게. 최고급 소고기로 최상급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예약해뒀어. 올 거지? 갈래? 고기는 진리야. 비싸고 맛있는 고기는 신의 축복이나 다름없지. 나도 꼭 데려가. 좋아. 그럼 잠깐만 기다려. 지금 택시 부를 테니까. 오, 여기야? 근사해 보이는 곳이네. 당연하지. 미리 말해두겠는데 실례되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코누키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앉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뭐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람? TV에서나 봤던 사람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나를 안내해주잖아. 저기, 난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그냥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었어? 그야 당연히 아니지. 너한테 밥 한 끼 먹이겠다고 이렇게 비싼 식당을 예약할 리가 있겠냐? 오늘 이 자리는 이제 막 촬영을 시작한 영화 관계자들 뒤풀이야. 영화도 이제 촬영에 들어갔구나. 모든 걸 제작사한테 다 위임한 데다 너무 바빠서 전혀 몰랐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영화 관계자시구나. 다들 하나같이 눈이 초롱초롱 빛나시네. 다들 네 팬이거든. 코누키 작가님을 실제로 만나 뵈어서 기쁘실걸?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팬 서비스 해드리라고. 여러분, 코누키 선생님은 팬을 무척 아끼시는 분이니 어느 정도는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뭐든 물어보세요. 선생님, 만나 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영화 감독을 맡은 시라사키라고 합니다. 시라사키 씨라면 은하 사무라이 시리즈를 감독하셨던 그분이신가요? 알고 계시는군요. 이야, 정말 기쁩니다. 제가 가장 애정하는 선생님께서 제 작품을 알고 계시다니 행복하네요. 감독님 치사요. 코누키 선생님, 저는 이번 영화의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된 스즈키라라고 합니다. 구면 라이더 같은 거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서브 여자 주인공 역할을 맡은 하시모토라고 합니다. 선생님 작품은 전부 다 봤어요. 감상용 책, 전시용 책, 영업용 책까지 전부 3권씩 샀어요. 하시모토 씨, 제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건 비겁해요. 원래 이런 건 빨리 말하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애초에 선생님을 향한 사랑은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발언권을 가져가는 건 당연하죠. 네? 듣지 않니 웃기지도 않네요. 고작 책 3권씩 사는 것 가지고 사랑이 제일 크다고요? 저는 매번 새 작품이 나올 때마다 동네의 모든 서점을 다 돌아서 특전을 모아다가 액자에 넣어서 장식하거든요. 아직 멀었군 애송이들. 책을 3권씩 사고 특전을 모으는 건 팬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그것들을 전부 친필 사인본으로 갖고 있다고. 졌다. 내 사랑은 아직 미숙했어. 분하다. TV에나 보던 분들이랑 업계 최고의 능력자분들이 신나게 얘기하고 계시네. 기분은 좋은데 뭔가 좀 무섭다. 자, 선생님, 부디 제 옆에 앉으시죠. 작품에 대한 이모저모를 선생님께 직접 듣고 싶습니다. 네, 저야 영광이죠. 근데 그 전에 고기 먼저 먹게 해주세요. 오늘 그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배가 고프신데 그것도 눈치를 못 채다니.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제 고기를 드셔주세요. 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진짜 그래도 돼요? 예,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이 백가죽을 갈라 스테이크용 고기를 바치겠습니다. 필요 없어. 전 그냥 최고급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데요. 예? 하지만 선생님의 데뷔작 2권의 107페이지 11번째 줄을 보면 스테이크는 역시 인육이 최고지라고 써있던데. 소설이랑 현실을 혼동하면 안 되죠. 그나저나 진짜로 내가 쓴 책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 다 기억하는 거야? 몇 페이지에 몇 번째 줄에 뭐가 써있는지는 나도 기억 못하는데. 찐팬은 역시 대단하구나. 그리고 소름 끼쳐. 그래도 이 사람들이라면 마음이 놓인다. 분명 굉장한 영화가 나올 거야.
여러분들께서 제 작품을 사랑해 주신다는 건 소름 끼칠 정도로 잘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으니 식사하시는 동안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네요.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어싸! 어린아이처럼 눈동자를 빛내며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는 관계자분들. 다들 어른이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꽤 있지만 왠지 귀엽다.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걸까? 아, 맞다. 감독님, 제 옆자리는 아까부터 계속 비어있는데 또 누가 오시나요? 네, 이번에 여자 주인공을 연기하시는 배우님도 곧 오실 거거든요. 국내에서는 아직 무명이지만 해외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출연료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영화 제작 기획을 막 시작했을 무렵이었나?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분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여자 주인공 역할을 맡겨준다면 돈은 안 줘도 된다면서요. 그렇게 캐스팅이 된 건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정식으로 오디션을 봤죠. 명성만 보고 무작정 캐스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기 실력과 싱크로 요율도 안 보고 배우를 선택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화제성만 노리고 캐스팅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쿠누키 선생님의 작품 세계를 현실로 표현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실력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어도 거절해야죠. 소금이라도 뿌려서 쫓아냈었을 겁니다. 그럼 그분은 실력으로 배역을 따내신 거군요. 나조차도 기겁할 정도의 찐팬들을 실력으로 잠재우다니 분명 대단한 사람이겠지. 어떤 사람일까? 본인도 이 자리에 무척이나 오고 싶어 했으니 아마 곧 있으면 오지 않을까요? 그래요? 기대되네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기 선생님은 아직 안 오셨나요? 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선생님, 저분이세요. 이번 영화의 여자 주인공 말이에요. 감독님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린 나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춰버렸다. 그리고 납득했다. 아, 그렇구나. 그녀라면 내 작품 속 여자 주인공을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겠지. 왜냐면 여기 있는 모든 팬들도 납득할 만큼 뛰어난 연기 실력을 갖추고 있을 테니까.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야시 미도리 씨라고 이번에 여자 주인공 역할을 맡으신 분이에요. 아, 그분이 여자 주인공이시군요. 저기 오랜만이야. 하야시 씨, 선생님과 아는 사이예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었나요? 기억 안 나? 네, 실례지만 다른 분이랑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그럴 리가 없어. 나 잊어버린 거야?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데뷔한 이후부터는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사소한 것들까지 기억하고 있을 여유가 없거든요. 솔직히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해요. 그럼 우리 얘기하자. 분명 내가 기억날 거야. 그거 참 매력적인 제안이지만 안타깝게도 전 이제 슬슬 다시 일하러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아서요. 뭐? 마감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말에 맞춰. 안 그럼 편집장한테 직접 보고서 담당자 바꿔버린다. 그렇게 됐네요. 여러분, 저는 이만 실례해보겠습니다. 차기작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 기대해주세요. 예! 자, 맛있는 고기도 먹었고 팬 서비스도 했겠다. 얼른 가자. 근데 괜찮겠어? 뭐가? 하야시 씨 말이야. 네가 맞춰달라고 해서 그러긴 했는데 둘이 아는 사이인 거지? 이 얘기 더 안 해도 괜찮겠어? 됐어. 이제 와서 할 얘기도 없는데 뭐. 내가 유명해지니까 갑자기 친한 척하는 거야. 구역질나게. 야야,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별일 없었어. 한 명의 오타쿠랑 인싸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식 때 고백했다가 시원하게 차인 게 다지. 그동안의 추억이랑 호의를 전부 산산조각 내버리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식으로 차인 거지만. 그래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척 한 거야? 그래, 나한테 그런 최악의 기억을 남긴 여자랑은 한마디도 더 나누고 싶지 않았어. 내가 여자를 싫어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여자 때문이거든. 그런 사람처럼 안 보이던데. 양의 탈을 쓰고 있을 뿐이야. 그 여자는 거짓말을 잘해. 고등학생 땐 나도 깜빡 속았지. 감독님이랑 주변 스태프들 평가도 상당히 좋았는데 말이야. 그것도 다 가짜야. 그 스태프분들은 업계 내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들이잖아. 국내로 돌아와서 활동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좋은 이미지를 쌓아두려는 게 틀림없어.
정말이지 사적으로나 일적으로나 어쩜 그렇게 착한 척을 잘하나 몰라. 배우라는 직업이 천직이겠어.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오늘 고기 잘 먹었다. 마지막에 가서는 좀 그랬지만 팬분들이랑 얘기한 것도 재미있었어. 그래, 수고했어. 그나저나 너 진짜로 원고 작업할 거야? 그럴 거면 마감일을 한 달 정도 앞당겨도 돼? 되겠냐? 너 진짜 사회적으로 한번 망해볼래? 뭐야? 너 지금 뭐 읽은 거야? 이거 너무 재밌더라. 다음 편 없어, 다음 편? 이번 여름방학에 뭐해? 시간 있으면. 너는 소설가가 꿈이구나. 응, 너라면 분명 될 수 있을 거야. 네가 작가로 데뷔하는 거 기대하고 있어. 어디서나 항상 응원할게. 그 얼굴을 보고 나니까 별 생각이 다 나네. 정말이지 기분 더럽네. 그 여자의 거짓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다. 당분간은 일하는 효율도 떨어지겠네. 마감일이 이미 지나서 다행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제대로 쉰 적이 없었는데 한 달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취미생활이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오랜만에 게임이나 해볼까? 중요한 일도 다 끝냈겠다. 몇 년 만에 얻은 정기 휴가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거 살 거야? 똥겜이라고 말이 많던데. 똥게임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해. 다른 사람의 평가 같은 건 믿을 것도 못 되고 아무래도 상관없어. 애초에 현대인들은 남의 의견에 지나치게 휘둘리는 게 문제야. 나는 본인만의 의견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은 별로라고 해도 나한테는 최고로 느껴지는 일이 세상에는 많으니까. 하야시 씨. 안녕, 서우. 넌 여전히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네, 지난 몇 년간은 너무 바빠서 만족스럽게 해본 적이 없지만요. 하긴 넌 이제 인기 작가잖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하고 싶었던 일로 성공을 했다는 게. 그렇죠. 그만큼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요. 쓸데없는 유혹들은 전부 뿌리치고 일심불란하게요. 소우. 잠깐만. 왜요? 사실 나도 그 게임 하고 있는데 괜찮으면 친구 추가해줄 수... 죄송하지만 사양할게요. 바빠서 온라인으로 플레이할 여유는 없거든요. 그럼 전 이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또 봤네. 재수없어. 역시 똥개미니 뭐니 했던 것도 다 헛소리였네. 적어도 나한테 있어서는 갓겜이야. 대낮부터 맥주 마시니까 좋다. 안주 대신에 집어먹는 과자도 최고고. 역시 태어나길 잘했어. 소우 잠깐만 기다려봐. 어설프네 미더리. 승부의 세계는 원래 냉혹한 거야. 한 판 더 해. 이번엔 꼭 내가 이길 거야. 야 미더리. 이건 반칙이지. 어설프네, 소우. 승부의 세계는 원래 냉혹한 거야. 아니 그렇다고 미인계를 쓰는 게 어딨어. 넌 지식이라고 하는 무기를 썼잖아. 그래서 나는 미모라는 무기를 쓴 거지. 서로의 무기를 가지고 진검승부를 한 건데 뭐가 반칙이야? 이상하지만 묘하게 설득력 있네. 좋아, 그럼 한 번 더 해. 좋아. 내가 다시 한번 때려 눕혀줄게. 취해서 그런가 갑자기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네. 술은 이제 그만 마시자. 몸에도 안 좋은데. 좋아, 오늘은 영화 보는 날이다. 모든 직장인들이 필시적으로 일하고 있을 때 우아하게 영화관에서 영화를 즐기다니. 이게 바로 최고의 사치지. 자, 그럼 뭘 볼까? 돈이야 얼마든지 있겠다. 아예 문 닫기 전까지 볼 수 있는 건 다 보는 것도. 소우? 하야시 씨네요. 여긴 또 왜 온 거야? 혹시 날 따라다니는 건 아니겠지? 너도 영화 보러 왔구나? 낮 시간부터 영화관에서 영화 보면 특별한 느낌이 들지 않아? 네, 그렇죠. 어떤 영화 볼 거야? 괜찮으면 나랑 같이... 아니요, 사용할게요. 영화는 혼자서 조용히 보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렇구나. 그치? 고등학생 때도 내가 억지로 끌고 간 식이었는데. 고등학생 때? 역시 하야시 씨는 저랑 다른 누군가를 헷갈리고 계시나 보네요. 저는 고등학생 때 늘 혼자 다녔고 친한 친구도 없었어요. 그런 제가 억지로 누군가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치만 그때는 나랑 같이 가줬잖아.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감상평도 나누면서 재밌게 얘기했었고.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전 친구가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이랑 헷갈리시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요. 당신이랑 저는 그 영화 원작자와 주연 배우로서 비즈니스적인 사이에 불과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친구인 양 이름으로 부르고 반말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그치만 서우 너는 내 친구였잖아. 알겠어요. 그럼 그런 걸로 하시든가요. 아, 이제 슬슬 상영 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럼 이만. 잠깐만. 또 뭐요? 네가 왜 그런 태도를 취하는지 나도 알아. 다 나 때문이야. 하지만 적어도 내 변명을 들어줘. 그럴 필요 없어요. 애초에 사람을 잘못 본 거니까. 잘못 봤을 리가. 잘못 본 거예요. 정말이지 고집 한번 세네요. 덕분에 잊고 있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를 것 같아요. 저한테도 친구가 딱 한 명 있었어요. 밝고 명랑한 성격에 고집도 세고 저처럼 친구 하나 없는 아싸 오타쿠한테도 거리낌 없이 다가오는 친화력이 대단하고 매력적인 친구가요. 기억이 난 거야? 네,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그녀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예요. 제 친구는 죽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학교 옥상에서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친구가 없어요. 확실해요. 아, 시작 시간이 3분이나 지났네요. 더 이상 얘기하고 있다간 본편도 놓칠 것 같으니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잠깐만 서우. 그건 못다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지만 굳이 들으려 하진 않았다. 보나마나 거짓말투성이인 변명이겠지. 더는 안 속아. 아슬아슬하게 제 시간에 들어왔네. 보자, 내 자리가 여기다. 영화가 시작되는 이 순간 되게 두근거리지 않아? 대박! 요즘 애니메이션 퀄리티 장난 아니다.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이거 애니메이션 맞지? 이런 선정적인 장면도 나온다고? 우와. 젠장 집중이 안 되잖아. 제발 부탁이니까 이제 내 앞에 그만 좀 나타나. 야 그렇게 영화 홍보용으로 증세해둔 책 그중에 청구하는 친필 사인 해두라고 얘기했잖아.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3일 안에 다 끝내놔? 웃기지 마 이 자식아. 나야말로 한 달 동안 쉬겠다고 전부터 얘기했잖아. 간만에 얻은 장기 휴가인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일 있어? 갑자기 이런 일거리 좀 만들지 마. 그럼 나도 어쩌라고. 평소에 신세 지고 있는 서점들로부터 요청 사항이 쏟아지고 있는데 팬들을 위해서라면 그까지 손목은 그냥 희생해. 뭐냐? 그럼 내 오른 손목을 희생해서 마귀의 불꽃을 소환해주마. 담당자가 무리한 부탁을 해서 팔이 부러진 관계로 최소 반년 동안은 영재를 중단하겠습니다. 작품에 기대해주신 팬분들께는 죄송할 따름입니다 라고 인터넷에 올려버릴 거야. 나의 이 불타는 비곁을 먹어라 이 망할 자식아. 어디 한번 논란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락이나 가보시지. 아 잠깐만 기다려. 그렇게 우리 둘 다 성인이잖아. 일단 진정해. 잘 됐네. 나도 마침 그렇게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이젠 좀 냉정하게 얘기해보자. 그래. 그럼 얼마나 해줄 수 있어? 절반. 그 이상은 절대 못해. 알겠어. 그럼 3일 뒤에 받으러 갈게. 오케이. 그럼 3일 뒤에 봐. 아, 정말이지. 기껏 얻은 휴가인데 뭐 이런 무리한 부탁을 다 한담. 뭐 그래. 게임만 하고 있기도 뭐한데 사인이나 하면서 손이나 풀지 뭐. 서우 오랜만이구나. 오랜만이에요 사장님. 늘 먹던 걸로 커피콩 좀 부탁할게요. 그래. 그나저나 네가 쓴 책 아주 잘 팔리는 것 같던데. 그러게요. 덕분에 저는 숨 돌릴 틈도 없어요. 어쨌든 잘된 일이긴 하지만요. 원래 그렇게 바쁠 때가 좋은 거지. 뭐라도 한잔하고 가련? 그럼 아이스 모카 한 잔 주세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자, 여기 아이스 모카랑 에그 토스트. 네? 저는 아이스 모카만 시켰는데요. 괜찮으니까 그냥 먹어. 내가 사는 거야. 오랜만에 와준 단골 손님한테 주는 서비스지. 감사합니다. 역시 이 집 메뉴는 진짜 맛있네요. 바쁘긴 하지만 가끔 시간 내서 와봐야겠는데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군.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한 손님이 있었는데. 그래요? 어떤 손님이었는데요? 네 친구였어. 그 이름이 그래 그 미돌이라고 했나? 고등학생 때 너랑 지냈었지. 그래요? 걔도 왔었군요. 아기가 있어서 하신 말은 아니잖아. 신경 쓰지 말자. 그 친구도 얼마 전에 여기에 왔었어. 외국에서 배우가 됐다던데 알고 있었나? 네, 뭐 그렇구나. 하기야 너희 둘은 워낙 사이가 좋았으니까. 그렇죠.
이젠 두 번 다시 못 볼 줄 알았어. 다시금 살아 돌아와줘서 정말 다행이지 뭐야. 네? 그 당시에도 정말 착한 애였는데 어찌나 불쌍하던지. 어쩌면 신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 잠깐만요, 사장님. 에? 왜? 방금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긴데요. 두 번 다시 못 볼 줄 알았다느니 다시금 살아 돌아왔다느니 하는 게 전부 다 무슨 뜻이에요? 그 애가 아무 말도 안 하던? 아, 그렇군. 친한 사이여서 더더욱 말하기가 힘들었나 보구나. 그럴 만도 하겠어. 혼자서만 끄덕이지 말고 저한테도 설명 좀 해주세요. 하지만 그 남의 개인사를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그게 있었지 참. 그거요? 그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너희가 졸업하던 딱 이맘때쯤이었지. 그 애가 여길 찾아오더니 대뜸 이걸 주고 갔어. 편지? 몇 년 후에 네가 유명한 작가가 되어 있을 거라면서 잠깐이라도 쉬러 왔을 때 전해주라고 부탁했어. 근데 그 사이에 벌써 10년이 지났을 줄이야. 그야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데뷔했고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여기에 올 일이 없었으니까요. 너희 어머니께 대신 드릴까 싶기도 했지만 당사자들끼리만 나누고 싶은 얘기도 있을 것 같아서 전해주지 못했어. 미안하고 말. 아니에요. 그나저나 사장님,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게 여기에 적혀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마 그럴 거야. 이걸 가져다 주러 왔을 때 그 애는 울면서 웃고 있었거든. 울면서 이걸? 읽어봐. 당사자의 그 애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너도 알 필요가 있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애랑 관련해서 모종의 고민이 있는 거지. 이래봬도 난 오랜 시간 많은 손님들을 만나왔어. 단골 손님이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적 보면 알지. 자, 어서 읽어보련. 뭐? 이럴 수가... 어째서... 이젠 궁금증이 풀렸나? 사장님, 이거 정말이에요? 편지에 쓴 내용처럼 되어 있어야 할 사람이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 나는 10년 전에 그때 왜 그 말을 믿고 내가 좋아하던 여자애를... 소우, 난 지금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는 몰라. 너희 사이에 어떤 골이 생겼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게 과연 돌이킬 수 없는 일일까? 그건... 이 세상에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도 있어. 그 편지에 쓰여진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너는 그 애를 영원히 잃어버렸겠지. 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잖아. 운명은 이미 바뀐 거야. 그렇다면 이젠 돌이킬 수 있지 않겠어? 사장님, 저는... 되찾을 수 있을 거라면 가서 되찾아. 나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돈은 여기다 두고 갈게요. 잔돈은 필요 없어요. 커피 한 잔이랑 커피국 가스로 10만 원? 이건 너무 많은데. 저 돈 잘 버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이만. 정춘이구만. 얼른 좀 받아라. 빨리 받으라고. 어쩐 일이야? 아까 얘기했던 거 말인데 나랑 거래하자. 500건 사인하기로 했던 거 취소할게. 뭐? 너 이 자식 웃기지 마.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내 말 끝까지 들어. 거래하자고 했잖아. 내가 언제 안 하겠다고 했냐. 그 반대야. 500건이 아니라 처음에 네가 말한 대로 1000건 다 사인할게. 와, 진짜? 다만 조건이 있어. 실사 영화 주연 배우인 하야시 미도리의 연락처를 받아와. 안 그러면 1000건은 안 할 거야. 뭐? 야, 너... 나는 일개 편집자거든? 회사의 노예라고. 그럼 내가 해외 최고 여배우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을 리가... 내 이름을 팔아도 상관없어. 영화 관계자랑 만날 기회는 나보다 네가 더 많잖아. 무슨 수를 써서든 꼭 알아내줘. 부탁이야. 알았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노력해볼게.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라. 고마워.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네가 이런 거래를 제안하는 걸 보면 어지간히도 중요한 일인가 보지? 나중에 일할 때 지장 생기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알아볼게. 부탁이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그녀를 만나서 해야 할 말이 있어. 오랜만이구나, 그누키. 네가 이 학교를 졸업한 지도 벌써 10년쯤 되었나? 맞아요. 선생님은 어느새 교장 선생님이 되셨네요. 승진 축하드려요. 그래봤자 너만큼 출세하진 못했지. 지난 10년 동안 많은 작품들이 나왔던데 이번에는 실사 영화도 만들다면서 나도 아주 기대하는 중이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갑작스러운 부탁이었는데 흔쾌히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뭘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옛 제자의 부탁 하나 못 들어줄 만큼 속 좁은 선생인가봐? 그리고 지금의 너에겐 이 사소한 부탁도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지. 나는 저녁 시간까지 교장실에 있을 테니 얼마든지 있어도 좋아. 가기 전에 얘기나 한번 하고 가면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과연 받을까? 그날 이후로 전화번호도 바꿨고 명함도 그녀에게만 전해주지 못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너무 유명한 배우라 수상한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안 받을지도. 제발 받아줘. 부탁이야. 네, 누구시죠? 받았다. 다행이다. 여보세요? 장난 전화면 끊을게요. 잠깐만 끊지 마. 나야 그 훈욱이 소우. 소우? 진짜 소우야? 어쩐 일로 전화했어? 이젠 다 알았어. 알았다고? 뭘? 전부 다 그날을 기점으로 한 모든 것들을. 그렇구나. 다시 만난 이후로 내 태도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거야. 어쩌면 넌 이제 날 만나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네가 뭘 어떻게 해야 생각하든 간에 나는 다시 한번 너랑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 미도리, 소우, 너 방금 미도리라고. 우리들의 목욕 그곳 옥상에서 기다릴게.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돼. 일 때문에 못 와도 괜찮아. 그래도 난 기다릴게.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네. 그날도 이랬었는데 미도리는 과연 와줄까? 이란 햇살이 너무 따뜻하길래 깜빡 졸았는데 지금이 몇 시지? 벌써 저녁 시간이잖아. 오후 5시가 넘은 시간. 서서히 해가 지면서 일찍 핀 벚꽃들이 노을빛을 받고 있었다. 안 온 건가? 옥상에 있는 사람은 나 혼자였고 다른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미도리는 당연하게도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결과가 안 왔구나. 아니, 왔어. 최선을 다해 일을 끝마치고 오늘에 좀 늦었지만. 미도리! 어쩌지? 막상 만나니까 뭐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 저기! 너부터 말해. 아니야. 너 먼저 얘기해. 그럼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말하자. 응. 그럼 그러자. 하나, 둘, 셋. 미안해. 네가 뭐가 미안해. 10년 전에 심한 말을 한 건 나였는데.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 만난 이후로 계속 짜증나게 굴었던 건 난데. 미도리, 넌 사과할 필요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널 믿어주지 못하는 바람에 예나 지금이라 너한테 상처를 준 거야. 그렇지는. 편지 읽었어. 지난 10년 동안 너무 바빠서 한 번도 못 갔는데 오랜만에 그 카페에 갔다가 사장님께서 이 편지를 건네주셨어. 그렇게 모든 걸 알게 된 거야. 네가 왜 10년 전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건지를. 그랬구나. 몸이 많이 아팠던 거지. 진행성 불치병 때문에. 발견되는 즉시 몇 년 이내로 사망한다는 난치병. 응. 그 당시에는 정말 충격이었어. 길어봤자 3년이라니. 눈앞이 캄캄했지. 1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시한부 선고. 당시의 그녀가 어떤 심정이었을지는 차마 상상도 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한 깊은 사정 속에서 그녀는 그래서 넌 나한테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그런 심한 말을 한 거구나. 너 거울 안 보고 살아? 너 같은 아싸 오타쿠가 나한테 고백하다니. 솔직히 극혐인데. 고등학생 시기나 되어서 애니, 게임, 만화, 라노벨 얘기만 하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그런 것도 이젠 작작 좀 해. 사실은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어. 안녕 소은. 그때 문틈 사이로 들리던 소리는 비웃음 소리가 아니었다. 나에게 들리지 않게끔 필사적으로 소리를 죽여 울고 있었던 것이다. 내 고백을 좋게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친구로 남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네가 아프다는 걸 들켰을 테니까. 그래서 나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아예 인연을 끊어내려고 한 거잖아. 응, 얼추 맞아.
너는 졸업하기 전부터 이미 프로 작가로 데뷔할 게 결정된 상황이었으니까 곧 있으면 바빠질 게 뻔한데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내가 네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것 때문에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이제는 다 이해해. 나야말로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항상 같이 있으면서도 나는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 몸이 아픈 것도 네 진심이 어떤지도. 아싸 오타쿠라느니 인싸라느니 혼자서 그런 콤플렉스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좋아하는 여자애를 믿어주지 못한 나는 정말 바보 천지야.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러니까 이젠 울지 마. 서우, 날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하고 말 것도 없어. 아까부터 계속 말했지만 다 내 잘못이니까. 너야말로 날 용서해 줄래? 응. 고마워. 그럼 지금은 몸이 어때? 완치됐어. 그날로부터 1년쯤 지났을 무렵에 치료법이 확보됐거든. 지금은 보다시피 멀쩡해. 오히려 그 시절보다 더. 그렇구나. 다행이다. 병이 완치되고 나서는 남들보다 2년 늦게 해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어. 치료받을 것 때문에 장기간 해외에서 사느라 영어는 거의 다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왕이면 대학에 가야겠다 싶었어. 하고 싶은 일? 성우. 성우? 근데 지금은 배우잖아. 해외에서는 목소리 연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나레이션이나 더빙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일반 배우들이 하거든. 아, 그래서 배우가 된 거구나. 근데 왜? 고등학생 때도 연기 같은 거에 관심이 있었나? 고등학생 때는 딱히 그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너였어. 나? 네가 쓴 작품의 애니메이션이 현지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거든. 그걸 보고 꿈이 생겼어. 비록 그렇게 못되게 말하긴 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나고 싶다고. 나도 내 꿈을 이루고 성공한 너에게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고 싶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야. 그렇구나. 너 정말 대단하다. 너야말로 진짜 대단하지.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잖아. 맞아. 그럴지도 몰라. 어, 있잖아. 사실 나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 말고도 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 어? 그날 만약 네가 아프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답했을지 이제라도 그걸 꼭 알고 싶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 하야시 미도리, 널 좋아해. 좋아하는 여자애를 끝까지 믿어주지 못한 콤플렉스 투성이인 나지만 그래도 널 좋아해. 나랑 사귀어줘. 서우, 나도 널 정말 좋아해. 내 멋대로 내린 결정 때문에 너한테 깊은 상처를 준 바보 같고 구제불능인 나지만 만약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나랑 사귀어줘. 그때도 사실은 너랑 계속 같이 있고 싶었어. 너랑 사귀고 싶었어. 미도리, 서우, 고마워. 그날의 대답을 다시 해줘서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나도 너무 기뻐서 가슴이 벅차. 10년 전 고등학교 졸업식 날 매정하게 차였던 나는 이제야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와 함께하며 일과 사랑 모두 챙기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여담. 감동이야. 강정 원작 파인 나도 감동했어. 어떻게 그런 눈물 나는 장면을 해주라고. 이렇게까지 모든 배우가 완벽할 줄이야. 특히 여자 주인공 배우 완전 박신감 넘치는 연기였어. 영화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찬의 연속이었다. 감독부터 시작해서 배우, 말단 스태프들까지 전부 다 나의 열렬한 팬이었던 덕분에 영화는 전례 없는 흥행 성적을 거두었고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상을 휩쓸었다. 그 중에서도 주연 배우였던 미도리를 향한 반응이 뜨거웠기에 그녀는 거의 매일같이 인터뷰에 나오고 있다. 나한테도 꽤 많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아마 나보다 2배는 더 들어오지 않을까?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싶어지는 멋진 작품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남편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남편이요? 하야시 씨는 아직 미혼이시지 않으신가요? 네, 어디까지는 그랬죠. 네? 뭐? 남편이 누군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야시 미도리가 아니라 쿠누기 미도리예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이 정도면 거의 방송사고 아니야. 10년의 시간을 극복한 우리는 머지않아 결혼했고 지금까지의 고생을 보상받은 것 이상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